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정행닷컴 행사 사무소의 정만희 행정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음, 추분이라고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같아지는 지금 시기가 지금 온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날씨도 가을 날씨 같은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추분을 기점으로 이제 낮 시간에 햇빛이 비치는 시간보다 저녁이 빨리 들어오는 타임이고 또 날씨도 이제 25도 정도로 낮 기온이 이제 떨어져서 새벽에는 상당히 쌀쌀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추석 정도 됐을 때가 찬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늦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날을 이제 환절기라고 합니다. 환절기. 환절기는 이게 바뀌는 거고 절기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거를 환절기라고 하는데 이 환절기 때 어, 감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F299 비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F299 비자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좀 해 드렸는데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F299 비자와 다른 취업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F299으로 되어 있으면 이전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E74 비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뭐 제조업일 수도 있고 또는 E72 비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뭐 요리사로 일을 계속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F299 비자로 변경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전에 비자 가지고 있었던 거를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뭐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취업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제가 F299 비자를 받고 제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E7, 2, 3, 4 다 똑같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제가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 유학생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E9 비자 근로자들도 유학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E10 비자 근로자도 유학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대학교에 어떤 그 유학생들 유치하는 거나 유학생들 보내는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F299 비자를 받고 제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생활도 오래 했고 또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E9 비자 근로자를 좀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다른 회사의 컨설팅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컨설팅 업무만 할 수 있느냐 만 할 수 있느냐 요 부분들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 제가 오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좀 들으셔서 F299 비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기 행사인데요. 뭐 여러 개로 돼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이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업도 포함이 되는 건데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F299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가 F299을 비자를 받았어요. 그 전에 자, E7, 4, 2, 뭐 3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F299로 가는 거고 실제로 E7, 1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F299 안 가요. 왜? 이분들은 F27 비자로 가거든요.
그래서 F7 비자로 신청할 수 없는 E7234 비자 근로자들은 영주권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F2 비자예요. 그 F2 비자 바꾸고 난 다음에 뭐 본인에 따라서 일반 영주권, 그다음에 한국에서 석사 이상 하게 되면 F5-10 박사면 F5-15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299을 거치지 않으면 이 비자에서 이 비자로 가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이 일이 담당하는 게 E7234 일 담당하는 게 이게 전문 직종의 67개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F510을 가기도 또 어렵고 또 GNI 2배 소득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과 사업이 조금 자유로운 F299으로 무조건 변경을 하게 돼요. 이건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F299 비자 변경하지 않고 F5-1으로 간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F299는 어떤 거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전에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해드렸지만 항상 조건이 붙어요. 컨디션. 어떤 조건이 붙냐면 자, F299 비자로 있으려면 이전에 본인이 받았던 E7234 비자로 했던 업종, 뭐 제조업 크게 봅니다. 제조업 또는 뭐 보건업 뭐 이런 부분 여기에 일을 계속하면서 일을 계속하는 워킹하는 조건을 가지게 되면 자, 다른 일, 다른 취업도 가능하고 다른 뭐 사업도 만약 하게 되면 사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제조업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조업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일, 컨설팅, 뭐 유학 같은 일들이 많고요. 또 일부는 뭐 행정사 사무실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비자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만 여기서 했을 때는 이제 자, 어떤 거냐? 자, 프리랜서냐 아니면 근로자냐에 따라 다른데 프리랜서는 출국에서는 사업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근로로 보는 거고요. 프리랜서는 사업입니다. 예, 3.3% 되면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형택은 이전에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제조업에서 계속 풀타임으로 근무할 거, 풀타임으로 근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풀타임이라는 거는 자,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후에 일을 하는 거가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제조업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조그마한 시간만 일을 해요. 근데 어떤 걸로 확인이 되냐면 임금으로 확인됩니다. 자,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한 달에 209시간 기준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좀 해볼게요. 지금이 9,620원이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한 달에 9,860원이죠. 곱하기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가 되냐면 206만 740원 내입니다. 이거 이상의 소득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거. 이거가 되는 조건으로 자, 다른 컨설팅 업무도 가능하고 그 컨설팅이 자, 3.3%를 떼는 사업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거는 가능한데 자, 제조업 근무 중에 퇴사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자, 내가 E74 비자로 일을 하고 있다가 이때 F299으로 비자를 변경을 하고
자, 여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A라는 회사예요. 근데 어떤 컨설팅 회사가 한국말도 잘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좀 일 좀 도와줄래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때 어떤 거를 하냐면 이제 컨설팅 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A라는 회사를 퇴사하는 거예요. 퇴사하고 컨설팅 업을 하다가 다시 여기에 B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겁니다. B라는 회사는 똑같이 제조업이고, 그다음에 A라는 회사는 똑같이 제조업이에요. 그러면 자, 회사 퇴사한 날로부터 다른 회사 들어갈 때까지 이 기간에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조업에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돼요. 자, 밑에 보면 어떤 거냐면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원래는 F299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일, F2는 뭐 취업이라든가 사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유일한데, 자, 거주 자격 취득 직전의 체류 자격이라는 얘기는 자, E7, 2, 3, 4에 대한 해당 분야면 이게 제조업이면 제조업이겠죠. 제조업, 보건업,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 등의 활동을 하면서는 ing를 하면서 with라는 표현이 돼요. 하면서 다른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여기서 얘기했던 컨설팅 회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의 혜택이 있는 건데, 여기는 보세요. A라는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되면, 자, 만약에 A라는 회사를 퇴사해서 B라는 회사로 다시 입사할 때 다른 일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F2 비자는 뭐 퇴사도 자유롭고요. 퇴사가 자유롭고 또 그 다음에 입사도 자유로운데, 입사할 때는 이전에 일했던 제조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비어있는 공간에 A라는 회사를 퇴사하고 B라는 회사를 퇴사한 이 기간에는 다른 쪽에서 일을 하면은 안 돼요. 왜? F7은 상관이 없어요. F7은 취업에 제한이 없고 어떤 컨디션이 없기 때문에 A라는 회사 제조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B라는 회사 들어가기 전에 뭐 컨설팅 회사를 하든 뭔 회사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F7은. 근데 F99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다른 제조업에서 일하는 거, 이 기간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컨설팅이라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격 외. 원래는 F299이 일을 계속해야 이전에 하는 일, 이전에 체류 자격, 이전에 비자로 있었던 제조업에서 계속 일을 해야 컨설팅 업을 할 때 이 자격 외에 활동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A 퇴사하고 B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제조업에 입사하기 전에 제조업에서 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컨설팅 업으로 들어가면 자격 외 활동을 받아야 되는데,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되면 F299 비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많이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거가 좀 일이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자, E74예요. 자, F299이에요. 자, A라는 회사에서 일했고 A라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때 회사를 다니면서
자,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뭐 컨설팅 업도 3.3%면 근로소득이 아니면 전부 다 사업입니다. 자,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때 회사를 퇴사해요. A라는 회사를 퇴사를 하는데 계속 사업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후에 B라는 회사 들어가요. 그러냐면 퇴사하고 또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퇴사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전에는 A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컨설팅업을 새로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F299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컨설팅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A라는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다시 B라는 제조업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 기간에 어, 지금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업이 지금 이전에 A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문제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A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B라는 회사 들어가는 기간이 있는 중에 사업을 폐업을 안 하고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출입국 위반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무원 출입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보세요. 자, 이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득을 나중에 다른 비자로 연장하거나 F299 비자로 연장하거나 아니면 영주권으로 변경할 때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있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이, 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100%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를 일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경력증명서하고 어떤 게 필요하죠? 매 1년이 지나면 원천징수를 제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병합해서 한 회사로 소득이 들어가겠지만, 원천징수는 회사가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천징수 안에 어떤 회사에서 일했는지를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전에 일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려면 분명히 돼요. 근데 사업소득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회사에서 계속 다니고 있다가 B라는 곳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근로소득은 100% 인정이 되니까 소득금액 증명은 나오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어떤 게 되죠? 요거는 종합소득으로 넘어갑니다.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면 이제 소득금액 증명은 종합소득으로 보면 사업소득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매출액을 나타내는 총 매출 비용 하여튼 정확한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매출액을 상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금액 모든 공제를 하고 나서 받는 이게 수입 금액이 되죠. 수입 금액이 돼 있고, 그다음에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요게 나오기 때문에 이 소득 금액을 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소득을 딱 이제 그 관련된 거를 발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근로가 언제부터 나와 있고 사업이 언제부터 돼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근로소득을 계속 하고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이 기간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고, 또는 다른 일을 이 기간에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F299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F299을 또 문제없이 연장하는 것도 문제고, F299에서 나중에 영주권으로 비자 변경할 때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하고 이 부분들을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F299이 E7423보다 엄청 좋은 비자인 것은 맞지만, 자, 혜택을 주는 대신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F99 비자의 취업활동 또 3.3%로 세금을 떼는 사업활동까지 포함돼서 다른 일을 같이 하는 경우, 다른 일만 하는 경우에 문제점에 관련돼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F99 비자로 변경하실 분, 또 F99 비자로 근무를 하면서 연장하시는 분들, 또는 F99 비자로 근무하시면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010-6383-3078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과 성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힘으로 11,300명이 됐습니다. 자, 9월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000명 될 수 있게끔 큰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해드렸어요. F99 비자와 취업활동, 다른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럼 다른 일만 할 수 있는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정말로 유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